알뜰맨 내일 전쟁 날 거라는데 많이 위험한 거 아니야? 주식을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사면 어떤 걸 사야 할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정말 16일날 전쟁이 일어날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지금 현재 많이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고 역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과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에 대한 우려로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49%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0.3% 하락, 나스닥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원달러는 마이너스 0.19% 하락을 했고, 빅스 지수는 3.35%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0.19%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0.66%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0.43%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0.77%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은 키예프 대사관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안토니 블랑켄 미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는 러시아군 증강이 극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에 전화로 긴장의 고조는 이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일부 항공사는 우크라이나로 가는 항공편을 중단하거나 방향을 변경하여서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주둔 미군의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확약 등 러시아의 안전보장책 요구를 거절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나토 가입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16일이 공격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하고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상승세에 놀랐다는 말과 함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오는 7월까지 금리를 1% 인상해야 된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연준이 갑작스럽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성장과 물가 안정을 실제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면서 금리 인상 속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현재 물가 수준이 우리 정책과 맞지 않다라면서도 항상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3월 연준이 금리를 50bp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꾸준한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긴장에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었다면서도 어느 정도 시장이 이를 반영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니크레디트 리서치 팀은 보고서에서 긴장의 고조를 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지금까지 외교적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 위험 회피 분위기를 촉발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단스케뱅크 자산운용의 라스 스코브가드 안데르센 선임 투자 전략가는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 문제도 안고 있다라면서 침공이 발생할 경우 시장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투자자들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데이비드 스네슨 기술 분석가는 전 세계적으로 국채금리가 오르고 금리 인상 전망이 강화되고 있고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증시 전망이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올해 3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100%로 봤고 25bp 인상 가능성은 40.2%, 50bp 인상 가능성은 59.8%를 기록을 했습니다.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2.36달러 오른 배럴당 95.46달러, 즉 2.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원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중 하나인데다 유럽이 주요 에너지 공급국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1120만 배럴에 달합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지정학적 뉴스가 추가적인 변동성을 촉발하고 있다는 점은 원유 시장이 불안한 상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애널리스트는 추가적인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에 테이블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니산트 부샨
선임시장 애널리스트는 해당 지역에서의 원유 흐름이 차질이 발생을 하면 브렌트유와 WTI 가격이 $100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특히 팬데믹의 경제가 회복하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해서 공급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서 유가가 빠르게 오를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장 초반 하락세를 이어갔다가 지금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코스피는 개인 홀로 방어를 하면서 0.05%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방어를 하면서 0.5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률 종목으로는 아직 상한가가 기록되어 있진 않고 지금 현재 상승률도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간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좀 불안전하다라는 부분이 많이 체감이 됩니다. 1위가 코이즈, 2위가 효성 OMB, 3위가 한국 맥널티, 4위가 HRS, 5위가 UNI 순이었고요. 신고가 종목으로는 UNI, SNK, GSE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KTX 경부선 도심 구간 지하화와 대구 군기지 이전 등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코이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주로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LNF, 현대바이오, 위메이드,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다윈시스, 주성엔지니어링, 컴투스 홀딩스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51%가량 상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열심히 주워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기관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스튜디오 드래곤, 위메이드, SM, 아프리카 TV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 컴투스, 한국 BNC, 디어유, NK맥스, 원티드랩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역시 하락 출발은 예상이 되고 실제 하락 출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1월 소매 판매 지수, 1월 수출입 물가 지수, 1월 산업 생산 설비 가동률, 12월 기업 재고, 그리고 2월 전미주택 건설협회 주택가격 지수와 그리고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내일 지표 및 회의록 발표 그리고 조용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내일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며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살짝 반영하려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제 그리고 오늘이 가장 방심하기 좋은 날이므로 꼭 리스크에 대해 대비하시면서 내일 지표와 경제 현황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확실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오늘 기점으로 해서 저도 지금 현재 실적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데 펄어비스가 51%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펄어비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내용은 제가 5장에 장마감 정리해서 더 세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